33번째 개념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 세 개를 한꺼번에 거속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을 구하고 싶다, 시간분의 거리, 시간을 구하고 싶다,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단위가 다른 경우는 단위를 통일해야 되는데, 보통 단위 통일은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와 시간을 바꿉니다. 거리와 시간을 바꿉니다. 속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속력을 바꾸게 되면은 계산이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속력을 바꾸지는 않고요. 보통 거리와 시간을 속력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하영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긴 등산로를 따라 시속 3km로 걸었더니 총 8시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문제부터 좀 판단을 해볼게요. 등산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 2km. 자, 이게 속력입니다. 시간당 1시간에 2km 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긴 다른 등산로를 이용한 거겠죠. 다른 등산로를 이용해서 시속 3km로 걸었습니다. 시속 3km로 걸었더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총 8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얘기네요. 그럼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을 더하면은 8시간이다 라는 식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자, 이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xkm, 그럼 내려온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x 플러스 4km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니까 올라갈 때 거리 x, 그럼 내려올 때는 x 플러스 4km, 그 다음에 속력은 올라갈 때 시속 2km, 내려올 때 시속 3km, 걸린 시간. 자, 여기서 이제 요 식이 필요한 거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2분의 x가 시간이고요. 3분의 x 플러스 4, 3분의 x 플러스 4. 그럼 총 8시간이 걸렸으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하면은 8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단위를 보시면은요, 속력이 시속 몇 킬로, 시속 몇 킬로이기 때문에 거리를 킬로미터라고 둬야 되는 거고요. 시간은 시로 두는 겁니다. 자, 요 거리 단위 통일하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양변에 6을 곱하겠습니다. 6 곱하면은 약분해서 3x, 6 곱하면 약분해서 2의 x 플러스 4는 6 곱해서 48. 자, 괄호 풀어주니까 3x 플러스 2x 플러스 8은 48. 자, 동료항 계산하고 8은 2항에서 40. 따라서 x는 8 이렇게 나오죠. x는 8. 따라서 올라간 거리는 8km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두 지점 A, B 사이를 갈 때는 시속 15km, 올 때는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총 3시간이 걸렸다. 자, A, B 두 개의 지점을 갈 때는 시속 15km, 올 때는 시속 10km로 타고 왕복했더니 갔다 오니까 총 3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얘기죠. 이때 A, B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하면은, 자,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올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합해서 3시간이다. 이러한 식이 세워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x 구하세요 이러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양변에 30을 곱해주면
약분해서 2x, 약분해서 3x는 32 곱해지니까 90. 그래서 5x는 90이 되겠고요. 5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18. 따라서 2번 A, B 사이의 거리는 18k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4번째 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는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 이거죠. 자, 얘도 거속시와 똑같이 외우시면 되는데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단위는 농도의 단위 퍼센트를 갖다 쓰고요. 소금의 양은 여기서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단위가 g이나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자, 보통 선생님은 요 2번의 식을 갖다가 문제를 다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서 물을 넣으면은 물이 늘어나는 거지 소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뭐 물을 증발시키면은 소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이 변하는 거죠. 소금물에 물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식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 문제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6% 소금물 3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킨다는 얘기는 날려버린다 이거죠. 빼겠다 이겁니다. 10%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문제부터 판단할게요. 자, 소금물 6% 300g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물을 빼버리면은 얘가 10% 소금물이 되더라 이러한 얘기죠. 자, 그럼 얼마의 물을 빼느냐? xg을 뺀다라고 할게요. xg 증발시키면은 소금물은 300-xg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빼기. 여기는 소금이 없어요. 그냥 물이죠. 만약에 소금이 들어 있었다면은 소금물이라고 했을 겁니다. 얘는 그냥 물입니다. 소금의 양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농도가 6%, 증발 후 10%, 소금물의 양 300g에서 증발시켰으니까 300-xg 이렇게 되겠죠. 소금의 양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얘는 100분의 농도부터 썼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썼습니다. 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 우선 들어가는 게 100분의 10 곱하기 300-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요. 6, 3, 18, 1800은 10에 300-x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을 10으로 또 나눠주면 180은 300-x. 자, 마이너스 x 2항하고 180 2항하니까 x는 12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증발시킨 물의 양은 120g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10%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자, 10%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g의 물을 더 넣었더니 얘는 물이 추가가 됐네요. 4% 소금물이 되었다. 4% 소금물이 되었다. 자, 물 xg을 더 넣었다면은 200 더하기 xg의 4% 소금물이 됐겠죠.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물은 소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풀어볼게요. 조건에 맞는 방정식 요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200 곱하기 100분의 10은
2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은 양변에 100을 곱해서 2000는 4에 200 더하기 x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500은 200 더하기 x 자 이항했습니다. 이항해주니까 x는 30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번 답 300g의 물을 더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다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핵심 유형 익히기 1번입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갈 때는 시속 90km,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60km로 자동차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총 1시간이 걸렸다. 이때 집과 병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 x를 구하세요 이거죠. 자, 시속 몇 킬로, 시속 몇 킬로니까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겠습니다. 자, 갈 때는 시속 90, 갈 때는 시속 90km. 자, 올 때는 시속 60km 걸렸고요. 왕복하는데 총 1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올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합치니까 1시간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180을 곱해줄게요. 180 곱해주면 2x 더하기 3x는 1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 5x는 180 5로 나눠주니까 5, 3, 15, 5, 6, 30 따라서 집과 병원 사이의 거리는 36km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수가 학교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태훈이가 지수를 따라 나섰다. 지수는 분속 60m로 걷고 태훈이는 분속 100m로 뛰어서 따라갈 때 태훈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지수와 만나게 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지수가 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하고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을 때 10분이 지났을 때 여기에 이제 지수가 있는 거죠. 태훈이는 아직 여기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지수는 계속 갈 길 가고요. 태훈이는 여기서 뛰어서 갔는데 만나게 됐답니다. 과연 태훈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x분 동안 가서 태훈이가 x분 동안 가서 여기에 도착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수는 만날 때까지는 걸린 시간이 x 더하기 10분입니다. x 더하기 10분입니다. 그런데 만난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지 만나는 겁니다. 같은 시간인데 다른 장소에 있으면은 못 만나는 거고 같은 장소인데 시간이 다르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착할 때까지 이 시간은 다르니까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리를 x 미터라고 할게요. 자, 여기 분속 몇 미터, 분속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미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거리는 x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지수는 속력이 분속 60m니까 요렇게까지 간 거리 x가 시간 그 다음에 속력 이렇게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훈이가 이 간 거리 x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리 xx가 같잖아요. 이 거리 xx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에 x 더하기 10은 100x가 된다 이러한 얘기고 자, 양변에 10으로 나눠주고 2로 한 번 더 나눠주면은 3의 x 더하기 10은 5x
괄호 풀어주면은 3x 더하기 30은 5x, 2항해주면은 2x는 30, 2로 나눠주니까 x는 15. 그러니까 태훈이가 출발한 지 15분 후에 만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자, 지수는 출발한 지 몇 분? 25분이 되겠죠. x 더하기 10분이니까. 자, 여기까지 판단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80m인 공원의 같은 지점에서 A, B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자, 요렇게 공원이 있어요. 자, 같은 지점에서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A는 분속 55m. 그 다음에 B는 분속 65m. 이렇게 되는 거네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났다고 합시다. 만난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면 A가 간 거리, 그 다음에 B가 간 거리를 합치면 둘레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A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X분 후에 만났다고 하면은 시간 곱하기 속력 55X와 여기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간 거리는 65X 속력 곱하기 시간. 얘네들을 합하니까 이 거리를 더하니까 둘레의 길이 480m였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0X는 480이 됐고요. 120으로 나눠주니까 X는 4. 따라서 4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올라가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60km로 버스를 타고 가면 시속 80km로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 15분이 더 걸린다고 한다.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 자, A,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km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속 80km로 택시를 타고 가는 시간은 80분의 x입니다. 자, 그러면은 택시 속력이 더 빠르죠. 그럼 택시가 더 빨리 도착한 거네요. 택시를 타는 것보다 15분이 더 걸린다. 그럼 여기서 15분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같은 거리만큼 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거리 x는 갈 때 걸린 시간 누가 더 오래 걸린 거예요? 얘가 더 오래 걸린 거죠. 그럼 얘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니까 60분의 x에서 빨리 간 시간을 빼버리면은 요게 이제 15분인데 15분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시속이니까 이제 단위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15분은 60분의 15시가 된다는 얘기니까 4분의 1시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단위 통일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240 곱할게요. 240 곱해주면은 4x 빼기 3x는 240 곱하니까 60. 그래서 x는 6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 xkm라고 했으니까 60km.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또 해주시고요. 자, 우리 밑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한별이가 집에서 출발한 지 16분 후에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한별이를 따라 나섰다. 한별이는 분속 50m로 걷고 어머니는 분속 150m로 따라간다면 한별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어머니와 만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별이가 출발한 지 16분이 지났어요. 16분 후에 한별이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별이는 시속 50m로 걷고요. 어머니는 분속 50m로 걷는데 요렇게 x분이 지나서 만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한별이가 출발한 지 x분인데 한별이가 16분 더 간 거죠. 어머니가 16분 덜 간 겁니다. 그래서 x-16분 해가지고 이 거리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별이가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50 곱하기 x, 50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150 x-1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50x는 150에 x-16이고요. 50으로 나눠주니까 x는 3이 되는 거죠. 분배해서 3x-48. 자, 2항해 주니까 2x는 48이 되겠고요. x는 2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한별이가 출발한 지 24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머니가 출발한 지는 8분 후가 됩니다. 요거까지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종탁인의 집과 윤진의 집 사이의 거리는 1500m다. 종탁인은 분속 60m로 윤진은 분속 40m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는지 구하시오. 자, 종탁이 그 다음에 윤지 떨어진 거리는 1500m. 자, 종탁이는 분속 60m. 윤지는 분속 40m.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요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x분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는 만날 때까지 종탁이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60x. 윤지가 가는데 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40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60x와 40x를 더하면 15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x 더하기 40x는 1500 이렇게 되겠고요. 100x는 1500.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x는 15. 따라서 15분 후에 종탁이와 윤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12% 소금물 300g에 물 xg을 더 넣으면 10% 소금물이 되는가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300 더하기 x죠. 300 더하기 xg. 자,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물에는 소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양변에 100 곱해주면 3600은 10에 300 더하기 x가 되겠고요.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360은 300 더하기 x가 되니까 x는 2항에서 60. 따라서 60g의 물을 더 넣어야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8% 소금물 450g 있다. 8% 450g 있다. 여기에 이번에는 소금을 더 넣는데요. 소금 xg을 더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소금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10% 소금물. 이때 몇 g의 소금을 더 넣어야 하는가? 그러면 요거 섞었으니까 450 더하기 xg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얘 자체가 소금이죠. 소금의 양은 x.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줄게요. 100 곱해주니까 8, 5, 40, 4, 8, 32.
600. 그 다음에 100 곱해줬으니까 100x. 100 곱해줬으니까 10에 450 더하기 x. 자,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360 10x는 450 더하기 x. 자, 2항합니다. 9x는 2항에서 90. 따라서 x는 10.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10g의 소금을 더 넣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또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5% 소금물 100g과 5% 소금물 100g과 10% 소금물을 섞어서 9%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처음 4번 문제는 물하고 관련됐고 물을 더 넣거나 빼거나, 5번은 소금을 더 넣거나 빼거나, 6번은 소금물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합니다. 자, 문제는 똑같이 풉니다. 자, 요거 xg 섞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합친 거니까 100 더하기 xg 이렇게 되겠죠. 자,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100을 다 곱해주면은요, 500 10x 9가 남는 거죠. 분배해서 900 더하기 9x. 자, 2항 해주니까 x는 40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0% 소금물은 400g 더 섞어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또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올라가서 4-1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어느 날 낮에 5% 소금물 150g이 들어있는 병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저녁에 살펴보니 물이 증발하여 6% 소금물이 되었다. 증발한 물의 양을 구하시오. 자, 5% 소금물 150g이 있습니다. 창가에 놨으니까 물이 증발이 했는데, 이때 증발하고 나서 보니까 6% 소금물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이때 물 얼마만큼 증발했습니까? xg 증발했다고 하면은 얘는 150에서 x가 빠진 거죠. 자, 그러면은 소금의 양 150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물에는 소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100을 곱해주고 계산해 주니까 5, 25, 5, 1은 5, 750은, 자, 얘는 6이 분배가 되면 되니까 6, 5, 30, 6, 1은 6, 900 마이너스 6x. 자, 2항에서 6x는 2항에서 150, x는 20, 5, 6, 30, 25 여기까지 되겠네요. 따라서 증발한 물의 양은 25g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밑에 5-1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소금물 300g에 소금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가 됐대요. 처음 농도가 20%죠. 근데 4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더 넣은 소금의 양을 xg이라고 한다면 얘는 300 더하기 xg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얘 자체는 소금이니까 소금의 양 x,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양변에 100을 곱해주니까 6000 더하기 100x는, 자, 40이 분배되니까 12000 더하기 40x 이항했습니다. 60x는 6000, 그래서 x는 10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더 넣은 소금의 양은 100g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또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밑에 6-1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설탕물,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구하는 방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자, 8% 설탕물과 13% 설탕물을 섞어서
10% 500g을 만들었다 이러한 얘기네요. 8% 설탕물 몇 그램 섞었는가? 자, Xg 섞었다고 할게요. 그럼 더해서 500이니까 여기는 500에서 X만큼 빠진 물의 양이겠죠. 자, 그러면은 설탕의 양,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설탕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그러면은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은 8x. 자, 13 이항에서 5, 3, 15, 5, 1은 6500 빼기 13x는 자, 100을 곱했으니까 5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고 동류항 계산하고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500. 따라서 x는 300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